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현장입니다. 번듯한 문주가 서 있고 외벽에는 최신 트렌드의 도색이 입혀져 있죠. 조경수들은 정성스럽게 심어져 있고 지하 주차장은 번쩍이는 우레탄 바닥으로 입주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녁 8시 불이 켜진 집은 단 10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유령 도시냐고요? 아니요.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소위 말하는 대장 아파트 후보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으면 로또 맞은 거 아니냐라고요. 하지만 그 집 주인들은 지금 단지 정문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겁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을 권리 그 마지막 열쇠인 장음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3년 전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뚫고 당첨 문자를 받았을 때의 그 전율을요.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기는구나. 우리 가족 발 뻗고 잘 곳이 생기는구나 싶어 온 가족이 부둥 껴안고 울었을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중도금을 냈고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이 몇 층까지 올라갔나 목을 빼고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지어진 집 앞에서 은행이 말합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한도가 줄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3억 더 가져오세요. 3억.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 당장 한 달 안에 필요합니다. 만약 못 구하면요. 계약금 1억은 날아가고 하루에 수십만 원씩 쌓이는 연체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덮친 가장 잔인한 재앙장음의 저주입니다. 오늘 돈줄 경제에서는 왜 멀쩡한 고소득자들까지 자기 집을 눈앞에 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던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대출 규제의 칼날과 스트레스 DSR의 공포를 아주 밑바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자산 계획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주경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어디는 신고가가 터졌다는데 어디는 집을 다 지었는데도 입주를 못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과거에는 분양가 대비 집값이 오르면 LTV 여유가 생겨가지고 장음 대출을 받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대출 한도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버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대출이 안 나온다는 현상을 넘어 도대체 어떤 규제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분양권을 가진 분들이나 실거주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부동산 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은 분양 당시의 꿈과 입주 시점의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근교에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양가는 10억 원이었습니다. 3년 전 분양 당시 수분양자 A씨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렸을 거예요. 계약금 1억은 내 돈으로 내고 중도금 6억은 대출받고 나중에 입주할 때 집값이 13억 정도는 될 테니 LTV 70% 적용받으면 9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겠지? 그럼 내 중도금 다 갚고 잔금 3억도 충분히 해결되겠다. 여유 자금까지 생기겠네. A씨의 계산은 당시 기준으로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지금 입주 날짜를 받아든 A씨에게 은행 직원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A씨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저희 지점에서 나가는 장음대출 한도가 1인당 최대 6억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적용하시니까 소득 대비 한도가 더 깎여서 고객님은 4억밖에 안 나오세요. 자, 여기서 A씨는 패닉에 빠집니다. 9억이 나올 줄 알았던 대출이 4억으로 반토막이 났다니요. 그럼 나머지 6억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중도금 대출 6억을 갚기에도 벅찬 금액입니다. 입주를 하려면 내 돈 6억이 생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단순히 A씨 한 명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입주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통된 풍경입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기간이 길수록 그 파괴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 장음 대출은 30년, 40년 장기로 빌리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니까 미래의 금리가 오를 위험도 더 크게 잡히는 거예요. 결국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던진 그물이 성실하게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려던 중산층의 목을 가장 먼저 조르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입주지원센터에 가보면 이런 대화가 일상입니다. 아니 상담사님,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분명히 이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상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때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금융권 전체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 때문에 한도를 일괄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수분양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분양권이라는 건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3년 전 계약할 당시의 조건이 유지될 거라 믿고 인생의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결승선 직전에 골대 위치가 바뀐 격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당첨이나 안 시켜주지 다 지은 집을 두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는 곡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도 재앙인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장음대출 6억 원 캡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시중은행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주 단지에 적용하고 있는 아주 교묘한 규제입니다.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입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그 꼴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도 미칠 노릇인데 이제는 은행들이 대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수도권 장음대출 1인당 6억 원 제한이라는 무시무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가 얼마죠? 웬만하면 10억 조금 입지 좋다 싶으면 12억에서 15억을 훌쩍 넘깁니다. 예전 같으면 LTV 70%를 적용해서 8억 9억씩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더니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부 지침을 내립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고 담보 가치가 충분해도 신축 아파트 장음대출은 인당 6억 원까지만 해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연봉이 2억이고 여러분이 분양받은 집이 20억짜리가 됐어도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마지노선을 6억으로 딱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의 한 대단지 입주 예정자 협의회 단톡방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아니 우리 단지 지정 은행이 5군데인데 5군데 다 전화해봐도 똑같은 소리만 해요. 6억이 최대래요. 저는 9억이 필요한데 나머지 3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사채라도 쓰라는 건가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소득 합산하면 충분히 나오는데도 은행에서 안 된대요. 본사 지침이라서 지점장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데요. 은행들이 왜 이렇게까지 몸을 사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당국이 매년 정해주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때문입니다. 너희 은행 올해 대출 총량 5% 이상 늘리지 말라고 딱 정해줬는데 하반기에 대단지 입주가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한 단지에 수천억 원씩 대출이 나가면 그 목표치를 금방 초과해버립니다. 금융당국에 찍히면 은행장 목이 날아갈 판이니 은행들은 가장 만만한 신규 대출부터 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희생양인 바로 우리 수분양자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아니 1금융권이 안 되면 농협이나 수협, 신협 같은 2금융권 가면 되는 거 아냐? 네, 과거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조이니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당국은 즉각 2금융권까지 불러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너희도 잔금대출 함부로 늘리지 마. 모니터링 들어간다. 결국 2금융권조차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올리거나 아예 우리는 잔금대출 취급 안 합니다 라고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셈이죠. 여러분 집값이 올라서 기분 좋으셨나요? 내 집이 분양가보다 3억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대출은 3억이 깎여서 입주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서류상의 자산가인데 현실은 장은 못 치러 쫓겨날 신세. 이 비극적인 상황이 불러온 다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눈물을 흘리며 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들입니다. 5천만 원 손해보고 팔 테니 제발 내 계약금 좀 가져가 달라라는 절규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피 매물 나왔나요? 아니요, 지금 마이너스 5천만 원짜리 금매가 깔렸습니다. 그런데도 연락 한 통 없네요. 경기도의 한 신도시 분양 당시만 해도 수만 명이 몰려 당첨만 되면 로또라 불렸던 단지 앞 부동산의 풍경입니다. 유리창에는 빨간 매직으로 쓴 마이너스 프리미엄 7천, 금매 계약금 포기라는 문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피 1억은 기본이라던 곳들이 지금은 내 돈 1억을 버릴 테니 제발 집 좀 가져가 달라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장음을 못 치르는 수분양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세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연 10에서 12%에 달하는 장음 연체 이자를 물며 버틴다. 사채나 고리대금을 빌려 일단 입주한다. 손해를 보고 분양권을 판다. 하지만 1번과 2번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장음 3억을 연체하면 한 달 이자만 수백만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과장 월급이 통째로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게 3번 눈물의 투매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수분양자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작가님, 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결혼 5년 만에 영끌해서 당첨된 집인데 장음 대출이 생각보다 2억이나 적게 나왔어요. 결국 어제 마피 8천만 원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제가 낸 계약금 1억 중에 2천만 원만 건지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팔려요. 당장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면 연체 이자가 붙는데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이건 비단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피 매물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그 단지 전체의 시세가 무너집니다. 옆집이 마피 5천에 팔렸대라는 소문이 돌면 정상적으로 입주하려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피의 악순환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은 담보가치를 재산정합니다. 대출을 해주려다가도 이 동네 시세가 떨어지네. 그럼 대출 더 줄여야겠네 라고 나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마피가 뜨는 곳들은 소위 말하는 입지 깡패 단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5억 6억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실거주자가 대출 없이 들어오기엔 이미 집값이 너무 높고 투자자가 들어오기엔 규제와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수분양자가 입주를 포기하면 그 화살은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집을 지은 건설사와 돈을 빌려준 금융권입니다. 수분양자 개인의 파산이 건설사의 부도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연쇄도산의 도미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분양할 때 받은 계약금, 공사 중간에 들어오는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장음으로 공사비를 정산하고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장음이 전체 분양가의 30%나 됩니다. 1000세대 단지에서 장음이 안 들어온다? 수천억 원의 현금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금 일부 수분양자의 비명보다 국가 전체의 파산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규제 하나 풀어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약 15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살은 바로 대출 한도에 막힌 수분양자들이고 뼈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꿈이 장음이라는 저주로 변해버린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그 불이 켜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불을 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냉혹한 숫자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대출 실행일과 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돈줄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